안녕하세요. 어제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근데 증시가 급락하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 4%가량 하락했다가 5%를 치고 올라가 버렸는데 결국 종가로 보니까 한 2%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올랐느냐? 여러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정타에 가까운 이유는 없어요. 다들 그냥 이런 거 아냐? 이거 아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상들을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기간 보유 주식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고 공매도가 또 역대급이었는데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멈추기 위해서 숏 커버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월간에서도 지금 헤지펀드라던가 투자은행들 간의 수싸움도 치열한 거죠. 고래 싸움에 개미등이 터질 수도 있는 장이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가 흐름이었잖아요. 이런 고래 싸움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비슷했던 사례가 6월달에 베어마켓 랠리였었는데요. 그때도 2달 정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남아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가도 굉장히 높았고 CPI도 높았고 금리도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최악이 다 몰려왔었죠. CPI를 보면은 6월 10일날 예상치가 8.3인데 8.6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날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3% 넘게 하락했죠. 6월 16일날 미국 기준금리가 0.75로 발표를 해요.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가가 4.5% 하락을 했죠. 나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증시가 2달 동안 얼마나 올라갔냐면 11K에서 14K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한 3,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증시라는 게 예상이 어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악재가 가득하고 다 나왔으니까 더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더라.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이때 특징은 뭐였냐면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승의 이유를 붙여줍니다. 물가가 고점을 찍었네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러시아 전쟁이 휴전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지금처럼 결정적인 이유 없이 그냥 증시가 오르니까 이유가 뒤따라붙는 모습이 6월달이었습니다. 이번 장도 그렇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물가 안 잡히고 있죠. 영국은 파산 직전이죠. 글로벌 은행들도 채권 손실 심각하죠. 환율 방어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죠. 여기서 금리 더 올라가면 기업이랑 가게들 파산할 거다.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모양새인데 어제 CPI가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이 4.5%에서 4.75%까지 또 올라갑니다. 내년 초에 금리를 5%까지 보고 있어요. 그럼 증시가 하락하는 게 당연히 상식이죠. 근데 우선 증시가 달립니다. 이제 월간은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대체 왜 오르는 거야? 이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면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이 단기간의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장이다라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트러스 총리 부임 이후에 재정 지출 축소 없는 감세안을 펼쳐요. 재정 적자가 예고되는 거죠.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적자를 채워야 됩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니까 영국 연기금은 파산 가능성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연기금이 채권에서 마진콜을 막으려면 담보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캐시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캐시를 넣어줘야 되는데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보통 두 가지예요. 주식 아니면 채권. 주식이 좋을 때는 채권이 안 좋고 채권이 좋을 때는 주식이 안 좋으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를 주는데 지금은 둘 다 떨어지고 채권이 더 급하니까 주식을 내던집니다.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 매도세가 나오고 미국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국가들 연기금도 상태가 비슷한 거고 투자은행들도 지금 채권 때문에 손실이 크고요. 그래서 영국 연기금 파산이 가장 먼저 나올 트리거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증시가 안 좋았었습니다. 다행히 트러스 총리가 고집을 꺾고 이제 감세한 추가 철회 가능성을 할 것 같아요. 쿼테잉 재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긴급히 영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해임이 됐습니다. 트러스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증시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증시가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 이런 게 아니라 부도 날 뻔했는데 간신히 막았어요. 그러니까 호재예요. 그게 왜 호재야? 너희들 망할 뻔한 걸 간신히 넘긴 게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도 봅니다. 오히려 하나가 부도가 나면은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영국이 부도 나는 게 호재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시장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이게 거시적인 상황인 거고요. 영국이 스스로 붕괴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지도자가 고집을 꺾으면서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라서
증시가 안도한 것일 수도 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환율을 보면은 파운드가 급락했다가 다행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하락이 영국발 하락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국발로 내려갔던 만큼 영국발 호재가 뜨면 다시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영국 이슈가 나오지 않았던 때가 12K 정도 되거든요. 12K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냐?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전까지 되돌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영국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럼 세상이 긍정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호재랑 악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로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호재랑 악재를 끼워서 맞추는 형국일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들 보면은 인플레,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수급적인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줘요. 프로그램 매수세, 기관 헤지펀드 포지션, 저가 매수세, 선물 옵션 거래들 이런 싸움 때문에 단기간 증시가 휘둘릴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단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붕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호재가 나쁠 수도 있는 예측 불허의 장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시를 길게 보면요. 작년 11월 이후에 증시는 악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호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차트를 보니까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재가 쌓여 나갈 때마다 증시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17K 부근에서 10K 부근까지 내려갔으니까 거의 40% 가까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고점을 찍은 폭의 절반 정도 이 정도까지 하락하고 나면 역사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 적이 많았었어요. 닷컴 버블 붕괴, 대공황처럼 이를 무시하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이 아주 높다라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그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하는 거를 과거 사례를 대비해서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심리적으로 그 부근에서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코로나 저점에서 고점을 찍고 딱 절반 정도 온 상태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단기 랠리에 베팅을 하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저번 6월, 8월처럼 똑같이 복사돼서 재현될 거야.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기대감으로 오는 랠리는 수급의 영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예측도 어렵고 단기간의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이슈는 언제든지 엎어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다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봐야 된다. 큰 호재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보면서 증시를 투자하는 게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